새벽 이웃이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고요했습니다. 안방 문턱 앞에 선 여자는 들고 있던 물컵을 꽉 쥔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 속삭임은 한겨울 카람보다 더 시리게 여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컵 안의 물이 낡은 수면 양말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여자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9이 된 노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변두리 시장 어귀에서 제법 크게 반찬 가게를 하던 여장부였습니다. 35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지훈이를 홀로 키워내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낮 없이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과 찌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빠지지 않던 30년.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지문은 닳아 없어졌지만 마음만은 늘 당당하고 든든했습니다. 반듯하게 자라 번듯한 중견기업의 과장이 된 아들 지훈이는 그녀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들 내외가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려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똑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요즘 사람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곧 태어날 아이의 육아 문제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자금 때문에 매일 밤 부부의 한숨이 깊어졌지요. 명절에 내려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들의 굽은 등짝을 본 날,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일군 반찬 가게와 살고 있던 낡은 빌라를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내 새끼 기죽고 사는 꼴을 어떻게 보노? 내 남은 돈 다 털어줄 테니 그걸로 집 넓혀가거라. 순자 할머니는 그 돈을 전부 아들 집 장만하는 데 보태고 자연스럽게 아들네의 새 아파트 방 한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가며 늙은 어미가 곁에 있으면 맞벌이하는 애들도 편하고 자신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거라는 순진한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던 낡은 빌라와 달리 아들네 아파트는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발바닥이 훈훈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아파트 단지 풍경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죠. 아, 내 인생의 그 모진 고생 끝에 드디어 이런 호강이 오는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와 아들이 먹을 따뜻한 찌개를 끓이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피곤한데 뭐하러 새벽부터 밥을 해? 하면서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고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하며 생긋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따뜻한 풍경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내리사랑과 희생이 장성한 자식과 며느리에게도 늘 변함없는 고마움으로 남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트의 그 훈훈하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한 번 안 보고 시잠통을 호령하며 살아온 박순자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넣은 아들 집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될 줄은 그땐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견화는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찾아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온전히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갓난 아기를 안고 업고 어르는 일은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밤새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느라 무릎과 손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도 아침이면 불이 나게 일어나 출근하는 아들 내외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내 새끼들 편하게 일하라고 돕는 거다. 그 마음 하나로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는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정으로도 쉽게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자 할머니에게 절약은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 쓴 물티슈는 물에 빨아 방바닥을 닦는 데 썼고, 아기 이유식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 반찬통으로 재사용했습니다. 할머니 나름대로는 살림의 보탬이 되려 한 행동이었지만 위생에 민감한 요즘 엄마 수진이의 눈에는 그것이 몹시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이가 싱크대 한쪽에 널어놓은 일회용 비닐봉지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거 그냥 버리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민준이 입에 들어간 거 만지실 텐데 세균 번식하면 어쩌시려고 자꾸 이러세요. 짜증이 섞인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깨끗하게 씻은겨. 멀쩡한 걸 우째 그냥 버리노. 말끝을 흐리며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할머니의 손등 위로 부끄러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더욱 순자 할머니를 외롭게 만든 것은 아들 지훈이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고부간의 갈등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던 아들도 회사 일에 치이고 육아에 지치다 보니 점차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살림 문제로 며느리와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지훈이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언제부터 너희가 씻은 거 먹이는 거 엄마 제발 그냥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좀 맞춰주면 안 돼?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전 재산을 내어주고 들어온 아들 집에서는 점차 투명인간이 돼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며느리가 주방에 있으면 행여나 방해가 될까 싶어 거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텔레비전을 볼 때면 할머니는 일찌감치 난 아까 찬밥 물에 말아 먹어서 생각 없다 며 비좁은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와 손주의 옹알이를 문 너머로 들으며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삐삐삐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면 반가움보다는 가슴이 먼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거실에 늘어놓은 내 물건이 며느리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내 몸에서 퀴퀴한 노인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할머니는 하루 종일 종종 걸음을 지우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넓고 번듯한 아파트에 박순자 할머니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순자 할머니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잔돈을 긁어 모으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들집 보태느라 수억 원을 덜컥 내어주고 난 뒤 할머니의 수중에는 정말이지 쥐뿔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합가할 때만 해도 아들 지훈이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하지만 늘어나는 은행 대출 이자에 훌쩍 커버리는 손줄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감당하느라 젊은 부부의 허리가 휘는 것을 뼈아니 아는데 어미 된 도리로 그 돈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 대출금 갚는 데나 보태 써라. 호기롭게 거절했던 그 한마디가 순자 할머니의 순통을 이렇게 옥죄 줄은 몰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파스 한 통을 사려 해도 길가다 손주 녀석 좋아하는 딸기를 한 팩 사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쑥 빼서 건넬 때면 고마운 마음보다 앞서 내가 내 돈 다 내어주고 이제 와서 자식한테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단란하게 외식을 나가거나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라도 놀러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스스로 집을 비워주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습니다. 갈 곳 없는 69의 노인이 향할 곳이라곤 아파트 단지 구석의 작은 정자나 근처 공원 벤치뿐이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점퍼깃을 여미며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던 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신세가 저 말라 비틀어진 낙엽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날의 진액은 자식 키우느라 다 짜내어주고 이제는 바스라질 일만 남은 쓸모없는 짐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주 민준이가 밤낮 없이 보채고 열이 펄펄 끓어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 반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하느라 심령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아들 지훈이 역시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아내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할머니도 종일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행여나 며느리 심기를 거스를까봐 저녁 내내 방 안에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깊어 찾아온 새벽 2시. 너무 긴장한 탓인지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에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받아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틈 사이로 억눌렀지만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아들의 대답. 그 몇 마디의 대화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순자 할머니의 세상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는 억눌린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오빠, 나 진짜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어머니 저렇게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집안 돌아다니시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솔직히 어머니 방에서 나는 그 퀴퀴한 노인 냄새, 민준이한테 뵐까봐 신경 쓰여 미치겠다고. 나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편하게 브래지어 좀 벗고 소파에 뻗어 있고 싶은데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숨을 훅 들이마신 순자 할머니는 물을 든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아들 지훈이의 대답이 평생 지켜온 그녀의 심장 한가운데로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집에 오면 맘 편히 팬티바람으로 쉬고 싶은데 엄마가 저러고 있으니 나도 가시방석이야. 그래도 어떡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 다 대주셨는데. 알았어, 그만 울어. 내일 내가 엄마한테 근처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슬쩍 말씀드려볼게. 보증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아들의 옅은 한숨 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유리컵을 꽉 쥐었지만 차가운 물방울이 낡은 수면 양말 위로 툭툭 떨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입에서 가시방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할머니의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가 내 새끼 숨통을 조이는 침짝이 되었구나. 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버림받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좁은 자기 방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방 안에는 할머니의 짐이라곤 작은 옷장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35의 과부가 되어 손톱이 닳도록 반찬을 팔았던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월급을 타서 빨간 내복을 사왔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새끼 기죽지 말라고 다 내어준 것이 내 발등을 찍은 도끼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며 장롱 구석에 있던 낡은 보스턴 백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평소 챙겨 먹던 혈압약, 그리고 시장통에서 쓰던 손때 묻은 반찬통 몇 개를 챙겨 넣었습니다.
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원룸 보증금을 마련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늙고 병든 어미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알량한 자존심이자 자식을 향한 미련한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이트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트기 무섭게 순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달력 뒷면을 찢어 삐뚤빼뚤하게 적은 쪽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지훈아, 애미는 예전 동네 아는 형님 댁에 며칠 가 있으마. 밥 잘 챙겨 먹고 출근해라. 애들 걱정 말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주름진 뺨을 매섭게 때렸지만 갈 곳 없는 69 노인의 발걸음은 텅 빈 허공을 딛는 듯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낡은 보스턴백을 질질 끌며 무작정 첫 시내버스에 올라탄 할머니가 향한 곳은 결국 평생의 뼈를 묻었던 옛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익숙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간 순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 바로 옆에서 참기름집을 하던 72의 황옥분 할머니네 가게였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깨를 볶으려 가게 문을 열던 옥분 할머니는 짐가방을 든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순자 할머니를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네가 이 새벽에 짐 싸들고 여길 왜 오냐? 번듯한 아들 아파트 놔두고 얼굴은 왜 이 꼬고? 얼굴은 왜 이 꼴이여? 옥분 할머니는 얼어붙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아 끌고 가게 안쪽 따끈한 전기장판 위로 이끌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손에 쥐어지자 밤새 꾹꾹 눌러왔던 순자 할머니의 서러움이 마침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꺽꺽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순자 할머니는 간밤에 문 너머로 들었던 아들 내외의 대화,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짐짝이 되어버린 비참함까지 핏덩이 토해내듯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없이 순자 할머니의 굽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옥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 할머니가 짐작했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찌르는 매서운 호통이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아, 내가 널 그리 억척스러운 여편네로 봤는데 어쩌자고 늙은이가 그리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자식한테 돈 다 퍼주고 그 집 방구석에 찌그러져 눈치나 보고 있으니 그 꼴이 나는 거 아니여. 네가 다 내어주면 어미가 불쌍해서라도 잘 모실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마음이, 아니 자식놈들 마음이 원래 그래. 옥분 할머니는 마시던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야, 똑똑히 들어. 늙은이는 지갑이 두둑해야 숨소리라도 크게 내고 대우받고 사는 법이야. 네가 쥐뿔도 없이 빈털펄이니까 자식들도 널 짐짝 취급하는 거여. 그게 요즘 부모 자식 간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 사람아.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척이라도 하는 시대라고. 네가 네 살 길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자식 등짝에만 매달리려 하니까 애들도 숨이 막혀서 널 밀어내는 거 아니냐. 옥분 할머니의 날선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순자 할머니의 정수리에 내리꽂혔습니다. 너 당장 그 짐 싸들고 다시 네 아들 집으로 돌아가. 가서 당당하게 네 목 챙겨서 나와야지 어디서 청승맞게 갖출질이여. 네 돈 다 바쳐서 산 집인데 왜 네가 도둑고양이처럼 새벽에 도망을 쳐? 평생을 의지했던 옛 이웃의 매몰찬 한마디. 그 말은 순자 할머니의 멍든 가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역설적으로 할머니의 흐려진 눈빛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빠져나와 어느 골방에 숨어 죽은 듯 살려했던 순자 할머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살았던 지난 30년 반찬 가게 여장부 박순자의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에
순자 할머니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믹스 커피잔을 쟨 두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옥분 형님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 살점 다 떼어내 자식 입에 넣어주면 자식이 평생 내 곁에서 효도 안에 살 줄 알았던 내 미련함이 문제였구나. 돌이켜보면 아들 내외를 원망할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하는 며느리도, 중간에 끼어 이도저도 못하던 아들도 턱끝까지 숨이 차올랐을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도 결국 각자의 삶이 평안하고 독립적일 때 비로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잔인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순자 할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길로 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끌고 나왔던 낡은 보스턴 백의 손잡이를 움켜쥐는 할머니의 소나귀에 전에 없던 단단한 힘이 실렸습니다. 해질려 순자 할머니가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쪽지를 보고 기겁을 한 아들 지훈이가 반차를 내고 달려와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 역시 퉁퉁 부은 눈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전화기는 왜 꺼두시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늘 거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텔레비전만 보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 놓인 넓은 소파 정중앙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둘 다 내 앞에 좀 앉아보거라. 할머니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얌전히 소파 맞은편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너희 둘이 안방에서 나누는 이야기 문 밖에서 다 들었다. 순간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 지훈이는 엄마 그게 아니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원망하거나 탓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장사만 하느라 무식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 몰랐어. 내 돈 다 내어주고 너희들 곁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가족이고 행복인 줄만 알았다. 늙고 돈 없는 애미가 너희들 숨통을 그리 조이는 가시방석인 줄도 모르고 내 욕심만 부렸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에서 나가련다. 원룸을 얻어달란 소리가 아니야. 내가 이 집 살 때 보태준 돈이 3억이지? 너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정안되면 이 집을 팔고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든 내 돈 3억 중에 1억만 먼저 빼서 내 통장으로 보내거라. 남은 2억은 천천히 갚아도 좋다. 나는 그 1억으로 내 살집 내가 부해서 나갈 테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듣거라. 이건 도탁이 아니라 내 권리다. 내가 내 돈 쥐고 내 거처 마련해서 당당하게 내 여생 살겠다는 뜻이다. 너희들도 늙은 애미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던 늙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선언은 젊은 부부의 얄팍한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는 결연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며 매달렸지만 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이미 굳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역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이면에는 안도감이 스치고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것을 괘씸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현실일 뿐이니까요. 결국 한 달 뒤 아들 내외는 이리저리 은행을 뛰어다니며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순자 할머니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남은 돈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자 쳐서 갚겠다는 아들의 다짐을 뒤로 하고 할머니는 미련 없이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새로 얻은 거처는 옛 동네 옥분 할머니네 참기름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고 낡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전셋집이었지만 남향이라 거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아들 집에서 쓰던 옷장 하나와 이불 한 채, 그리고 손때 묻은 살림살이 몇 개를 풀어놓고 나니 이사가 끝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첫날 밤, 순자 할머니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번듯했던 아들네 아파트에 비하면 옹색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간 듯 숨을 쉬기가 편안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질색할 사람도 없는 온전한 내 집이었습니다. 할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들 집에 살 때는 행여나 시끄러울까봐 소리를 5번 이상 올려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평소 즐겨보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소리 높여 틀어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엊그제 옥분 할머니가 챙겨준 쉰김치 하나에 찬밥을 물에 훌훌 말아 푹푹 떠먹었습니다. 궁상맞아 보일지 몰라도 그 밥맛은 지난 1년 동안 아들네 식탁 구석에서 깨작거리며 삼켰던 고기 반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달고 구수했습니다. 그래, 내 명줄은 내가 지고 살아야지. 자식 목구멍에 내 피와 살을 다 털어넣어봤자 남는 건 빈 껍데기뿐인 것을. 자식과 몸이 멀어지니 신기하게도 차갑게 얼어붙었던 관계에 조금씩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죄책감 때문인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던 지훈이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역시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 때가 되면 예전처럼 날선 얼굴 대신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진 표정으로 봉투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삶에 온전히 얹혀 산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며느리도 비로소 순자 할머니를 시어머니로서 대우할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가끔 주말에 아들 내외가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빌라에 놀러 올 때면 할머니는 옥분 할머니네에서 사온 참기름을 듬뿍 발라 맛깔난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서너 시간 남짓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다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밀려오는 그 짭짤하고 고요한 자유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남의 집 담장나무로 들려오는 흔한 연속극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 수많은 어르신들이 남몰래 가슴속으로 삼키고 있는 뼈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기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할머니의 구분 등을 펴게 만든 건 결국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쟁취해낸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가장 먼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내 손에 쥔 내 돈이 곧 내 늙은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나면 자식이 내 노후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 것이라는 기대. 그것은 참으로 슬프게도 이 시대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자식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자식들도 제 처자식 건사하며 살기 바쁘다 보니 부모의 텅 빈 지갑까지 살뜰히 채워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창한 노후 자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플 때 남 눈치 안 보고 병원비 낼 수 있는 돈.
그리고 내 한 몸 평이 딜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 이 두 가지마저 자식의 손에 쥐어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식과의 거리는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곁에서 밥이라도 한 끼 더 해줘야지, 손주라도 봐줘야 맞벌이하는 애들이 편하지. 그 애틋하고 숭고한 부모의 희생이 때로는 자식 부부의 숨통을 조이는 가시방석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엄연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각자의 공간이 지켜질 때 진짜 가족의 정도 싹트는 법입니다.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끔 만나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세련된 자식 사랑법입니다. 내 청춘의 진액을 다 짜내어 자식을 무사히 길러냈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이미 차고 넘치게 훌륭히 끝난 것입니다. 장성한 자식의 짐까지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굽은 허리를 펴고 오롯이 나를 위해 남은 시간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빌라 거실에서 순자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베란다에 놓인 다육이 화분에 물을 줍니다. 비록 아들네의 번듯한 아파트처럼 넓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그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의 얼굴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식에 대한 미련과 끝없는 걱정 때문에 정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노후를 뒷전에 두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거울 속에 비친 훈장 같은 내 주름을 보며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실 우리 늙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식의 등 뒤에 숨어 눈치 보는 노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한 진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